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는 겨울이면 눈부신 설경을 자랑한다. 또 겨울 추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추워해드린데 갑자기 뭐 영상으로 낮게는 올라가면서 엉망이 돼버렸죠.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강원도의 겨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 과연 강원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포근해지고 있는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해마다 겨울이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꽁꽁 얼어붙은 강에 구멍을 내고 얼음 낚시를 하는 재미는 강원도의 겨울 축제가 가진 또 다른 즐거움이다. 겨울 눈과 시린 바람으로 계절이 빚어낸 아름다운 얼음 조각품들. 이 눈부신 설경은 강원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운 날씨지만 관광객들은 오히려 그 추위를 즐기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강원도의 겨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날씨가 점점 길어지면서 축제가 연기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다. 겨울 축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눈과 얼음이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이어오던 축제를 포기한 곳도 생겨났다. 오랜 세월 겨울 추위로 유명세를 떨쳤던 강원도.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현재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다. 이곳의 얼음 상태는 과연 어떨까? 축제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개장 전 호수에 구멍을 뚫고 얼음의 두께와 상태를 조사한다. 겨울 축제 흥행 여부는 온도보다는 얼음의 결빙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먼저 모터가 달린 드릴 형태의 타공 기계를 이용해 얼음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서 떼어낸 얼음의 길이를 잰다. 과연 호숫가의 얼음은 어느 정도 두께가 될까? 20이 조금 넘네요. 23 정도 되네. 20cm가 조금 넘는 얼음 두께.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는데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요 정도면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과거에 한 반 정도? 반 정도. 예, 반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럼 두꺼울 때는 50cm까지 얼었으니까. 50cm까지요? 예. 그 기계가 아까 한 번 뚫었지만은 뚫고 빼내고 한 번 더 뚫었다니까요. 그럼 요 정도 두께면은 예. 축제를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예, 이 정도 22, 23 정도 되는 두께면은 저희 얼음 낚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조금 염려되니까 저희가 간격을 좀 더 넓게 예. 구멍을 뚫고 있죠. 제작진은 얼음 구멍을 통해 카메라를 호수 안으로 투입하고 물속에서 얼음 상태를 관찰해 보았다. 과연 이 정도의 두께의 얼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즐겨도 안전한 것일까? 지금 보면은 여기랑 간격이 지금 이게 4m예요. 4m요? 예, 예. 아, 4m씩. 예. 근데 원래는 좀 그 40cm씩 얼었을 때는 30cm 이상 얼으면은 예. 보통 2m 바위로 뚫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cm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그래서 4m로 안전 때문에 그렇게 간격을 그렇군요. 유지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죠. 예, 뚫었죠. 30cm 이상 되면 뚫죠. 아, 그래요? 예. 30cm 이 정도면.
뚫을 수 있는 얼음 구멍의 수가 한정돼 있으니 축제에 포용할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기 인원도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결국 얼음을 두껍게 얼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수 옆에 만든 이 수로다. 유속이 느려야 얼음이 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수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원래는 저희가 이런 작업을 안 해도 여기가 충분히 얼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얼질 않아 가지고 유속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번 축제 준비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물이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절로 다시 배수로 공사를 따로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있는 그대로 축제하는 것도 좀 운영이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공사까지 해가면서 하시면 좀 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공사가 이제 항구적인 공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고 제가 그냥 길만 판 거예요. 한 1m 50 정도의 깊이로.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가 7월달, 8월달 장마지면은 이거 다시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또 파야 돼요. 그렇군요. 겨울 축제의 흥행 여부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요즘 유독 날씨에 민감하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3.1도로 기록됐다. 이것은 평균 12월 기온인 1.5도보다 무려 1.6도나 상승한 수치다. 1973년 기상관측 사상 이래 세 번째로 높았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점인데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 강원대 환경연구소를 찾았다. 수년째 강원도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김재철 박사. 그에게 강원도의 기후 변화가 겨울 축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들어봤다.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얼음도 좀 덜 얼고 축제 기간도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 그 기온 변화는 어떤가요, 이쪽은? 실제로 이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지방 기상청에서는 관광산업 기후 정보라고 해서 이런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에 오면서 3년 연속으로 이 지수가 조금 이제 1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이제 미흡한 축제를 열게 좀 미흡한 지수다라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의 상승은 물속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겨울 축제의 백미인 얼음 낚시는 냉수성 어종인 빙어나 송어, 산천어를 잡아 올리는 데 있다. 하지만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이런 물고기들의 개체수 역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도 기온이 한 5, 6도 이상 7, 8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았고 또 오랜 기간 지속이 됐는데요. 실제로도 강원도 그 양식장, 규모가 작은 양식장 경우도 23, 4도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류 폐사, 즉 송어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치어 상태 한 10cm 전후가 됐을 때 송어들이 많이 죽어나가가지고 결국 그 어민들도 양식하는 어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강원도의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 작업이 진행되는 황태덕장. 최고 품질의 황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소복하게 쌓인 눈이 필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황태 덕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점점 추위가 늦게 찾아오는 탓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세가 누그러진 동장군 때문에 포근해진 낮 기온도 걱정거리인데 이게 좋은 황태 만들어지려면 눈, 바람, 추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추워도 추위도 있어야죠. 눈이 있어야 돼. 이게 덕장 위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서 이 눈들이 이렇게 묻어 있죠. 예. 얘가 낮에는 여가의 날씨에도 약간 햇빛 보면 녹아요. 그래서 이 뱃속으로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싹 들어가요. 눈이요. 예, 눈이. 이게 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햇빛을 보면 이제 물기가 돼버리잖아요. 수분이 들어가. 그 낮에는 녹고 밤에 녹고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할 때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눈도 필요해요. 그 눈, 바람, 추위 세 가지 딱 맞이 떨어져야 좋은 황태원인데. 실제 눈이 안에 들어있네요. 예. 한 해 황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의 손은 그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가장 중요한 날씨가 받쳐주질 못하니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다. 그럼 이렇게 일하시면서 기온이 좀 따뜻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전후 되면은 추위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올해는 1월 15일 이후니까 약 20일 차이 났잖아요. 이게 추위가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서서히 뭐 한 달 이상 일을 해야 될 일을 뭐 15일 이내에 확 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또 사람도 모자르고 인력은 제한적인데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용역도 빌려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대로 잘 안 되고 그렇군요. 예, 그런 피해가 오늘 많이 있었어요. 과거랑 비교하면 좀 커요?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차이 나죠. 뭐 예전에 겨울 12월 달 하면 보통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뭐 그렇지도 않았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일 못했어요. 그래요? 모자 쓰고 뭐 마스크하고 이 정도였죠. 그렇게 추웠어요? 예, 엄청 추웠어요. 수십 년째 해오던 일이다 보니 매년 하던 대로 시기에 맞춰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 부지런함이 낭패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리 걸린 명태는 따뜻해진 기온 탓에 제대로 얼지도 못하고 수분도 공급받지 못해서 볼품없이 말라버렸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북어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황태랑 비교하면 품질도 가격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자, 길이는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마른 거는 완전히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게 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를 만들 수 없는 정도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얼었다 녹았다 아니라 바로 녹아버려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요 두 마리는 얼마인가요? 소비자가로. 마리당 한 2,500원 정도 선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두 개 치면 요게 5,000원인데. 그게 약 5,000원이에요. 요거는 갖다 팔면 2,500원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뭐. 채를 뜯으면 예. 이게 뭐 상품 값어치가 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다 그런 식이죠, 그죠? 이건 탱탱한데 바짝 말라버려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없어서. 그렇군요. 몸으로 느끼는 기온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세월 황태를 만들면서 이어오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강원도 사람들이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응하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광이라든지 농업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강원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날씨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강원도는 과실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북쪽 지역에선 볼 수 없었던 사과, 멜론, 포도 등의 다양한 과일들이 시험 재배되는 중이다. 따뜻한 기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배가 불가능하던 작물들인데
대체 어떤 경로로 강원도까지 와서 자라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삼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는데 거대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 파인애플 나무가 자라고 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과실들. 아무리 온실이라고 하지만 열대 작물을 강원도에서, 그것도 겨울에 재배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게도 느껴지는데 강원도라고 하면 좀 추울 것 같은데 파인애플을 이렇게 재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그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해안 지역과 온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남해안 지역에서 하는 그 열대 과일을 한번 심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심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결과는 그 남해안 지역이나 제주도에서 나오는 파인애플하고 수량이나 뭐 상품성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산 파인애플 과연 얼마나 잘 익었을까? 색이 완전 잘 익은 색깔인데요. 예. 향을 한번 과즙도 맡아보시죠. 예, 과즙도 엄청 많고 향이 마트에서 파는 향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무른 듯한 향인데 이거는 완전 상큼한 향이 그대로 다 살아 있는데요. 예, 달콤하면서 맞습니다. 상큼하고. 예. 제작진이 직접 맛을 보며 당도를 확인해 보았다. 오, 제가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싫어하는데 너무 셔가지고 싫어하는데 딱 적당히만 시고 단맛이 많이 나네요. 단맛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꽤 많이 익었죠. 그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 보관했다가 해도 아마 이 맛이 안 날 겁니다. 당도가 엄청 높은데요. 네. 다른 하우스에는 파파야와 용과 또 망고 등 다양한 열대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아직은 시험 재배 중이지만 강원도 농가에 보급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강원도 특산품들은 어떤 상황일까? 오렌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뭐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재배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아랫지방 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기존에는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딸기 그리고 뭐 이런 열대 과일 종류도 새로운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의 대명사이자 겨울이면 아름다운 눈꽃을 자랑하던 강원도. 과연 우리는 이 눈부신 절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동식물들은 언제까지 강원도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그런 극값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이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라든지 주변 환경 자체는 뭐 지금 얘기하는 0.5도 변화다, 2도 변화다에 있어서 전부 다 사멸해 갈 수 있는 상황 또는 이제 어떤 멸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구 온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강원도가 제일 먼저 그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직 견딜만 하다는 아니라면 아닐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미래는 결국 준비된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이다.